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박혜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피곤하다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거든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말이에요. 지금은 하루에 물과 허브차 위주로 마시고 있고요. 커피는 일주일에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하루에 커피를 대여섯 잔은 마셨고 에너지 드링크도 매일 2캔씩은 마셨거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걸 커피나 음료로 해결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죠. 하지만 결과는 정말 끔찍했어요. 공황 발작이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카페인 때문이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 2월에 제가 35년 다니던 은행에서 퇴직을 했어요. 사실 정년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아 있었는데 명예퇴직 기회가 생겨서 조금 일찍 나왔거든요. 퇴직금도 괜찮게 나왔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막상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35년 동안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쉬고 나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 선택의 폭이 많지 않았는데 다행히 집 근처 구립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주 3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조건이었거든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책 정리하고 대출 반납 도와드리고 가끔 프로그램 진행 보조도 하고 그런 일들이었죠. 젊은 직원들도 친절했고 이용자들도 대부분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체력이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는 주로 앉아서 하는 업무였는데 도서관은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어 다녀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책도 생각보다 무겁고 계단도 자주 오르내려야 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그냥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2달, 3달 지나도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특히 오후 2시만 되면 정말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고 남편하고 대화하는 것도 피곤하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갱년기 후유증인가 싶어서 병원에도 가봤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호르몬 수치도 재보고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까지 다 찍어봤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체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은 해야 하잖아요. 퇴직 후에 새로 시작한 일인데 벌써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피로를 이겨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커피를 좋아하긴 했지만 그때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셨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일하면서부터는 출근 전에 반드시 커피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안 마시면 정말 졸려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집에서 인스턴트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사 마시기 시작했죠. 커피 마시고 나면 확실히 정신이 또렷해지고 일할 때도 집중이 잘 됐어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면 또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오후 업무 시간에 졸면 안 되니까 점심 후에도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게 됐어요. 그러면 오후에도 괜찮게 일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준비하려고 하면 또 피곤해지니까 집에서도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그렇게 하루에 3-4잔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됐죠. 남편이 가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고 하긴 했는데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마시는 거고 커피가 몸에 나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좋다는 말도 들었었고요. 그런데 커피로도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양을 마셔도 예전만큼 잠이 깨지 않고 집중력도 예전만큼 좋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양을 늘려서 하루에 5잔, 6잔까지 마시게 됐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에너지 드링크 코너에서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라는 광고를 봤어요. 그 전에는 에너지 드링크라는 게 젊은 사람들이나 마시는 줄 알았는데 광고를 보니까 중년층도 타겟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호기심에 하나 사서 마셨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커피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마시고 30분 정도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오후 근무가 정말 수월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게 일할 수 있었고 집에 와서도 저녁 준비를 척척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다 싶었죠. 그 다음 날부터는 출근할 때 에너지 드링크 한 캔, 점심 후에 또 한 캔씩 마시기 시작했어요. 커피도 여전히 마시고 있었으니까 실제로는 하루에 카페인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처음 한 달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일할 때도 피로감이 없었고 집에서도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요즘 부쩍 활발해졌네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심장이 이상하게 뛴다는 거였어요.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끔은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기도 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할 때도 불편할 정도였어요. 글씨를 쓸 때도 예전만큼 또박또박 쓸 수 없었고요.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됐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침대에 누우면 머리가 돌아가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더 피곤한 상태였어요. 가장 힘든 건 불안감이었어요. 아무 일도 아닌데 갑자기 불안해지고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혹시 실수하지 않을까, 혹시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계속됐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드링크를 더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요즘 너무 예민해진 것 같다고 말할 때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겼어요. 며느리가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도 아니야 괜찮다고 했거든요. 사실 제가 에너지 드링크나 커피를 많이 마신다는 걸 가족들한테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업무상 필요해서 마시는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설마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졌어요.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집중이 안 되고 사용자들과 대화할 때도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동료들도 제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 것 같았고요. 특히 밤에 잠 못 자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에너지 드링크 마신 날은 새벽까지 잠이 안 와서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이런저런 걱정만 하게 됐어요. 가족들 건강은 괜찮을까?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며느리가 약사 출신이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제 손 떨리는 걸 보더니 어머님 혹시 카페인을 많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커피 조금 마시는 정도라고 대답했는데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세어보니까 커피 4에서 5잔의 에너지 드링크 2캔 정도였거든요. 며느리 얼굴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정말 많이 드시는 거예요. 하루 카페인 권장량을 몇 배나 넘으세요. 그러면서 카페인 과다 섭취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제가 겪고 있는 증상들이 거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심장 두근거림, 손 떨림, 불면증, 불안감, 초조함. 모든 게 카페인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냥 피로회복을 위해서 마시는 건데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가 일단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조금씩 줄여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다음 날 도서관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감기 기운인가 싶었는데 점점 심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몇 배나 빠르고 강하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손과 발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머리는 어지럽고 온몸이 떨렸어요. 가장 무서운 건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였어요. 정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죽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동료 영자 언니가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혜정아 얼굴이 새하얘졌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숨이 라고만 했어요. 영자 언니가 바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죽는 거구나 싶었어요.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심전도 혈압 혈액 검사 CT까지 찍었는데 모두 정상이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카페인을 많이 드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카페인 얘기를 정확히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거네요 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카페인 과다 섭취가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평소에 불안감이 있으신 분이 카페인을 많이 드시면 이런 발작이 올 수 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재발할 수 있으니까 카페인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겪은 그 무서운 증상이 공황 발작이라는 거고 카페인이 원인이라는 걸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더 민감해지고 특히 갱년기를 겪은 여성들한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얘기했더니 모두들 놀라면서 앞으로는 카페인을 끊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시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끊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어요. 다음날 출근할 때 커피를 안 마시고 갔는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전 내내 멍하니 있다가 점심시간에 결국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두통이 사라지고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내가 카페인 중독이구나라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카페인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갑자기 끊으면 안 되고 점진적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나와 있었어요. 갑자기 끊으면 금단 증상이 심해서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첫 주에는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둘째 주에는 또 절반으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걸쳐서 천천히 줄여가기로 했어요. 가장 먼저 에너지 드링크부터 끊었어요. 하루 2캔에서 1캔으로 줄이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끊었어요. 에너지 드링크에 카페인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커피 양을 줄였어요. 하루 5에서 6잔에서 3잔으로 줄이고 다시 2잔, 1잔 이런 식으로 줄여갔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오후에 졸음이 쏟아질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니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졸렸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잠깐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곤 했어요. 며느리가 도움을 많이 줬어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여러 종류로 사다 주면서 어머님 이거 드세요. 몸에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라고 했어요. 캐모마일차, 라벤더차, 루이보스차 같은 걸 마시기 시작했죠. 남편도 협조를 많이 해줬어요. 같이 산책하자면서 저녁마다 30분씩 동네를 걸었어요. 운동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긴다고 하면서 매일 꾸준히 함께 걸어줬거든요. 처음에는 이걸로 커피를 대신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2주 정도 지나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산책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밤에도 잠이 잘 왔어요. 차남 상민이도 엄마 주말에 같이 등산 갈까요? 라고 하면서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등산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동네 뒷산 둘레길 정도는 할만하더라고요. 손녀 지우도 모르는 사이에 도움이 됐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라고 하면서 계속 뛰어다니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늘었거든요. 아이와 놀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가장 먼저 잠을 잘 자게 됐어요.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면 금방 잠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어요. 심장 두근거림도 거의 사라졌고 손 떨림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그 무서운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감은 전혀 없어졌거든요.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훨씬 안정적이었어요. 오후에 졸리긴 하지만 견딜 만한 정도였고 집중력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커피 마실 때는 순간적으로만 집중됐다면 이제는 하루 종일 일정한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 마시고 허브차 2에서 3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됐어요.
커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오전에만 마시게 됐고요.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였어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마실 때는 순간적으로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적당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 동료 영자 언니도 제 변화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혜정아, 요즘 정말 안정돼 보인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라고 하면서 자기도 커피를 좀 줄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언니도 저와 비슷하게 하루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편이었거든요. 그 후로 제가 경험한 걸 주변 분들한테도 얘기해 드렸어요.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분은 나도 요즘 가슴이 자주 두근거린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밤에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두들 나이 때문인 줄 알았는데 카페인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특히 저처럼 퇴직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나이 들어서 일하려니까 피곤해서 커피에 의존하게 된다면서,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 다시 가서 상담받을 때도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경험한 공황 발작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공황 발작은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뇌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카페인이 이런 신호를 더 예민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카페인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마셔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요즘 50에서 60대에서 카페인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퇴직 후 활력을 찾으려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의존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걸 억지로 카페인으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마치 고장난 기계에 기름을 더 부어서 돌리려는 것처럼요. 진짜 필요한 건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생활 습관이었어요.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매일 30분씩이라도 꾸준히 운동하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훨씬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은 오전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 후에 도서관에 출근해요.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싸가서 동료들과 함께 먹고, 오후에 졸릴 때는 10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해요.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집에 와서는 허브차 한 잔 마시면서 독서를 하거나 TV를 봐요. 밤 10시쯤에는 잠자리에 들어서 7에서 8시간 정도 푹 자고요. 이런 생활을 6개월 정도 하니까 예전보다 오히려 더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체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그 무서운 공황 발작이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보고 정말 좋아해요. 남편은 요즘 안색도 좋아지고 성격도 훨씬 온화해졌다고 하고, 며느리는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놓인다고 해요. 손녀 지우도 할머니랑 놀면 더 재밌어졌어라고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도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실수가 많았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일정한 컨디션으로 일할 수 있어요. 이용자들한테도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게 됐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혹시 저와 비슷하게 피곤하다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특히 저처럼 중년 이후에는 카페인에 더 민감해지니까 젊을 때와 같은 감각으로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1에서 2잔 정도의 커피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도 오전에만 마시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에너지를 얻고 싶으시다면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이 답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카페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2에서 3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만약 저처럼 공황 발작 같은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받으시면 적절한 치료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카페인 섭취량도 정확히 체크해 보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회복됐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바로 몸에서 신호가 와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들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지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카페인에 의존하는 삶보다는 자연스러운 에너지로 사는 삶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가족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특히 며느리가 처음에 카페인 문제를 지적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함께 산책해주고 아들들이 운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준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혼자서는 바꾸기 어려운 습관도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건강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깨달을 수 있었지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찔해요. 여러분도 제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카페인도 결국 약물의 일종이니까 적당히 드시고 특히 오후나 저녁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해서 카페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건강한 중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